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3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황인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필요한 자리에서 반격, 그리고 모멘텀. 자, 필요한 자리에서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오늘 지수를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코스닥이, 저거는 이제 한 5일 정도 조정을 보였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갭을 조금 메꿀 수밖에 없는, 또 심리적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700선까지도 약간 위협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700선. 사실은 705입니다. 705, 705인데 705 정도를 위협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20일 평균선에서 훅 떨어질만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급하게 빠진 이격 과다에 따른 이격률 조정 차원에서 종가 고가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딱 필요한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 거고, 물론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오늘은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개별적 흐름이 좀 크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조금 아쉬워요. 코스피 쪽은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른 한편 놓고 보면 어제 그림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처럼 이렇게 쭉 밀리면서 마감한 선에서 언제든지 갭도 다 메꿔버렸죠. 소비자 물가지수. 언제든지 누르면 다시 2350이라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2365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점 대비 10%포인트 짜리입니다. 2150 기준으로.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탈출 밴드인데 거기까지 내려갈만 됐습니다만 필요한 자리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멈춰줬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또 내일 같은 경우 2450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는 가장 완벽한 상승에 한 30% 되돌리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필요한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우리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기술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한 11,000선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이게 이제 확 뚫었던 요빅 제일 큰 힘이니까. 그리고 약간 비리비리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켜주고 딱 올려줬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 때문에 목요일부터 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금요일은 2분의 1. 하루 정도 반 정도 남았는데 11,000 이상 정도 유지되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혹시 올라가지 못하고 이대로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의 하락 멈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인데 물론 이제 그 다음 요건 같은 경우는 또 뭐 우리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뭐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 그런 관점에서 보려면 외국인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있는 코스닥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어저께 우리가 그 강변 호텔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OTT 관련주들 수요일 날 대박 나겠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쇼박스, 문유, 그 다음에 또 빈살만 왕세자의 카카오엔테 8천억 투자설에 또 갑자기 웹툰 관련주가 막 키다리 스튜디오, 막 DNC 미래 이런 거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게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해주니까 홍보수석이죠. 김원에 해주니까 한 번 더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란 게 뭐냐? 자, 이렇게 제가 포털 사이트에 찾아봤습니다. 모멘텀이 과연 뭘까? 이렇게 정의가 되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상승할지 조금 더 탄력을 붙여주는 재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하락할지.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데 더 나쁜 모멘텀이 뭘까? 안 좋은 쪽.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걸 돌릴 만한 모멘텀이 뭘까? 그러니까 반전, 모멘텀 뭐 그런 단어겠죠. 가속도의 의미도 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조금 못 가잖아요.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 생각보다 다른 섹터보다 모멘텀이 약한 거죠. 모멘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텐츠처럼 스튜디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이렇게 쫙 몰립니다. 그러면은 뭐 한한령 관련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드라마에 대한 모멘텀이 있겠죠. 엔터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 SM이 먼저 땡겼는데 이것도
실적 시즌은 끝났어요. 그것도 중요해.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될 때가 실적 시즌이나 어떤 큰 이벤트 숫자 논리가 끝났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어옵니다. 이수만 회장이 라이크 기획과의 결별을 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붙이기 나름인데 월드컵에서 BTS의 정국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게임도 빈살만 왕세자가 인소프트 이렇게 투자해서 인소프트의 주가를 가져갔던 것처럼 또 투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모멘텀이라는 종목이 지금 장의 중심이라는 거고 그 모멘텀 종목들은 생각보다 어디에 많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다는. 어디 갔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작은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스닥이 무조건 좋고 나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끝나는 전후가 됐을 경우는 일정 부분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물론 모멘텀도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공장, 납품업체, 뭐 관련 업체, 뭐 리스트 한다 그런 이야기들. 근데 주가도 이렇게 봐요. 요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죠. 주고 가던 주가를 한번 툭 건드려 본 모멘텀입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편이 뚫리는 거하고 어떤 특정 기업이 뭐 하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명신산업 같은 기업의 주가가 바싹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모멘텀이란 단어보다는 한번 이슈화 된 거죠. 연속성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씩 구분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숙제고 앞으로 계속 주식을 하면서 이 재료가 정말 계속 터질 재료인가 로봇처럼 이 재료가 계속 앞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메타라는 이런 이슈가 연말 이벤트를 맞이했을 때 나올 이슈인가. 자, 이 영화 아바타 컨텐츠 이제 아바타도 상영을 할 것이고 한한령도 그리고 겨울이라는 특수성 실적 시즌이 지금 지나갔다는 특수성 또 그런 관점에서 금리와 별로 상관없는 엔터주라는 회사 그런 모멘텀이 계속 연계될까 이런 연결고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가 약간 맹맹해서 방송이 안 좋은데 오늘의 포인트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올라갔다는 건 되게 좋다는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